나는 김민준이다. 그날 아버지의 퇴임식이었다. 삼성전자급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에서 30년 넘게 군림한 김 회장의 퇴임식. 연 회장엔 국회의원, 은행장, 협력업체 사장들이 빼곡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아버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늘 그랬다. 완벽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미소. 연설이 길었다. 회사 창업기, 위기 극복, 사회공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 정적.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손짓했다. 일어나라는 신호였다. 나는 일어났다. 걸어갔다. 연단 옆에 섰다. 아버지는 나를 힐끗 보고 다시 관객을 향했다. 민준이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모든 게 실패였죠. 그래도 피는 피니까 오늘은 그냥 박수나 받아주십시오. 웃음이 터졌다. 처음엔 작게, 곧 크게. 누군가는 역시 김 회장님 솔직하시네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웃음 속에 서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37살, 아직 젊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제 끝내야겠다. 복수는 그 순간 시작됐다.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았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웠다. 새벽 5시 기상, 영어, 수학, 골프, 승마. 주말에도 과외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걸 말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더 작아졌다. 어머니는 내가 2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협력업체 사장들과 명함을 교환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증오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나는 감정적이 되고 아버지는 합리적인 채로 남을 테니까. 대학 졸업 후 나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나를 하청업체 관리팀에 배치했다. 가장 더럽고 힘든 부서였다. 밑바닥부터 배워라, 그 말은 사실 너는 여기서 썩어라라는 뜻이었다. 나는 5년 동안 현장과 사무실을 오갔다. 공사판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2008년 대형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 7명 사망. 공식 기록은 하청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파일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회사가 자재를 낮은 등급으로 바꾸라고 압박했다. 안전점검을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고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았다. 서명은 아버지 직인이었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USB에 넣고 집 금고에 숨겼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걸로 뭘 할지 몰랐다. 그냥 가지고 있고 싶었다.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를. 그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한 표정이었다. 내 길을 가라.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결혼도 했다. 아내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늘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게 나한테까지 전염돼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더 깊이 가라앉았다. 술, 담배, 밤샘 작업.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후배 기업인들이 롤모델이라고 부른다.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인데. 나는 다시 그 USB를 꺼냈다. 이제 시작할 때였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나는 3년을 준비했다. 먼저 사고 유가족들을 찾았다. 대부분 합의금 받고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 분은 달랐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직도 매년 제사날 그 아파트 앞에 가서 술을 따랐다.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엔 경계했다. 또 돈 주러 왔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나를 바라보더니 문을 열었다. 할머니 집엔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20살, 웃는 얼굴. 할머니는 말했다. 우리 아들이 죽던 날, 김 회장님이 직접 왔었어. 미안하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어. 나는 할머니에게 파일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게 진짜면? 진짜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나와 함께 움직였다. 다른 유가족들도 설득했다. 모두가 오랜 세월 입 다물고 살았지만 속으로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동시에 나는 언론인을 찾았다. 경제부 출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자 한 명, 과거 그 사고를 취재하려다 윗선 압력으로 막힌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료 일부를 넘겼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 가까이로 갔다. 아버지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이 컸다. 고문으로 남아있었고 여러 단체 이사장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웃었다. 늦었지만 잘 생각했다. 나는 다시 입사했다. 이번엔 경영기획실. 아버지 바로 아래였다. 아버지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졌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역겨웠다. 나는 회의 때마다 조용히 기록했다. 아버지가 여전히 옛 방식으로 결제하는 모습, 안전보다 공기를 우선하는 발언. 모든 걸 녹음하고 메모했다. 가끔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물었다. 민준아, 너도 내 아빠처럼 되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때가 왔다. 아버지는 퇴임 2년 만에 경영대상을 받게 됐다. 건설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었다. 시상식은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TV 생중계도 됐다. 나는 시상식 준비위원회에 연락했다. 김 회장님 아들로서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뻐했다. 드라마틱한 가족 화해 장면, 시청률에 좋을 테니까.
시상식 당일 나는 연단에 섰다. 아버지는 첫째 줄에 앉아 있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랜만에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잠시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저는 오늘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진실을 숨기는 법을. 회장이 술렁였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준비한 USB를 큰 스크린에 연결했다. 2008년 사고 현장 사진, 조작된 보고서, 아버지 직인, 유가족 합의서. 하나씩 띄웠다. 이 사고로 7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걸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고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아버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 아버지, 이 상은 받지 마십시오. 그건 피로 만든 상입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 나왔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그 소식뿐이었다. 그 후 6개월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회사 주가는 반토막 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나는 회사를 떠났다. 누구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옛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내가 회사 망쳤어. 어떤 이는 욕을 했다. 유가족들은 나를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다. 우리 아들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나는 한 번 찾아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떨렸다. 증오인지 원망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병실을 나왔다. 다시는 가지 않았다. 사회는 빠르게 잊었다. 새로운 스캔들이 터졌고 아버지의 이름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디자인 일도 그만뒀다. 그냥 살았다. 가끔 밤에 나는 생각한다. 내가 한 일이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닮아간 과정이었을까? 지금 나는 39이다. 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언론도 거의 오지 않았다. 나는 상주로 앉아 있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던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겼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직업, 심지어 나 자신까지.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퇴임식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겼다면? 나는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계속 실패자로 남아 있었을까? 정답은 모른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치욕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복수는 결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